요즘 트렌드가 올라운더 에어로바이크잖아요. 근데 마돈이랑 한 400g 정도 차이 나네요. 근데 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보다 더 싼 거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안녕하세요, 소프바이크의 미대영입니다. 자,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상위 버전을 또 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캐논데일의 4세대 슈퍼6 에보를 오늘 저와 함께 리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캐논데일은 모두가 다들 알고 계실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에보 시리즈가 4세대가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작년에 풀체인지가 됐고, 작년부터 하이엔드 기안급부터 그 밑등급, 미들급, 가장 입문급까지 전부 다 입고가 되면서 24년도부터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공급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좀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에보 울테그라 등급의 이 자전거가 생각보다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어서 이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오늘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와 함께 캐논데일 슈퍼6 에보 4세대 울테그라 버전을 가볍게 저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컬러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캐논데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딥틸 컬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르기 쉽게 DTE 컬러라고 좀 부르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업자분들이 얘기하는 코드네임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컬러 베이스는 블루 계열, 그린 계열, 그리고 약간 에메랄드 빛이 살짝 도는 그런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컬러는 빛에 비춰보거나 태양빛을 받으면 색깔이 되게 오묘한 컬러로 빛이 납니다. 이게 쉽게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제품을 받아서 보는 컬러랑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저 C포스트 밑쪽을 보시면 약간 이런 선으로 기하학적인 물결 파동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게 뒤에 뭔가 배열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보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금색 데칼, 노란색 옐로우 계열의 데칼이 캐논데일이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 그리고 헤드 튜브 쪽 앞쪽을 보시면 저희가 얘기하는 우스갯소리지만 로딩 데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돼 있는 저 부분이 그래도 뭔가 이 전체적인 조율에 있어서, 그리고 저 위에 탑 튜브 보면 슈퍼6 에보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도 세 부분이 다 금색인데 고급스럽다? 이런 이미지가 살짝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취향이 호불호가 확실한 건 분명할 테지만 저 에메랄드 그린 색상 매칭이 서로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저 핑크색이 색깔이 약간 탁한 핑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웠던 컬러기도 한데, 전체적인 조화와 그리고 포인트 데칼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눈으로 심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조합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사이즈는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 51 사이즈고, 그리고 무게는 이제 밑에서 잴 거지만, 제가 사실 좀 전에 마돈을 쟀거든요. 근데 마돈이랑 한 400g 정도 차이 나네요. 이 정도면 중급기 치고는 엄청 무겁지 않은 무게가 아닌가.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이게 업으로 하는, 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맨날 검정색만 보다가 좀 개성 있는 컬러를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너무 좀 화려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한 번 타는 자전거, 얘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자전거를 계속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남들이 타지 않는 컬러웨이도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프레임 형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 탑 튜브 안장 쪽을 보시면 슈퍼6 에보라고 골드 색깔로 적혀 있습니다. 이 녹색깔 컬러와 이 골드 색상 이 데칼이 나쁜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 세대 모델보다 더 두꺼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강성 부분을 더 높이고자 한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안장 포스트 부분 보시면 D컷으로 돼 있던 모양이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서 면적을 더 넓혔습니다. 아무래도 에어로 형상에 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게끔 디자인한 것이 아닌가. C 포스트에서 연결되는 이 부분이 뭐랄까요, 엄청 얇아졌어요. 이게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얇은데, 잔진동을 좀 잡아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넓은 클리어런스를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깎아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디자인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스테이 부분도 이 앵글이 3세대 때부터 이렇게 많이 원래 이렇게 이 부분에 붙어 있었던 이 부분을 이렇게 낮추면서 순간적인 반응성을 바로바로 주고자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C스테이와 체인스테이의 불균형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또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강성 확보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디자인이 얇으면 얇아질수록 하중을 받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면적을 넓히면서 파이프를 두껍게 바꿔버리면 뭐랄까 강성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 울테그라 12단 DI2가 세팅이 되어져 있으며 기어가 5236, 뒤에 같은 경우에 1130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으며 시마노 울테그라 12단 같은 경우에는 34T까지 호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는 1130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프레임 사이즈가 일단 51 사이즈다 보니까 크랭크 암 길이 같은 경우에는 170mm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 요즘은 또 트렌드가 프로 경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크랭크 암 길이를 조금 더 짧게 가져가는 세팅법들을 많이 요하더라고요. 트렌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크게 변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정확하다. 제가 시마노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지만 항상 변속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변속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못 맞추신 상태에서 변속이 들어간다? 이러면 변속이 스램이든 탐파놀로든 시마노든 다 체인은 이탈을 할 수 있고, 변속하는 느낌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변속도 손쉽게 된다. 12단 유압식 울테그라 유압 브레이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완차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굳이 듀라까지는 필요 없다, 항상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이 영상 보시고 분명히 너는 듀라 쓰는데 왜 사람들한테 울테 추천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울테가 가장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유지보수 하기에는 듀라보다는 울테가 좀 낫다. 실제로 판매에 있어서도 울테가 주로 메인 타겟층으로 잘 판매가 되는 모델이고, 뒤에 가서도 가격적인 부분 언급을 할 테지만 이 750만 원에 그래도 요 정도 구성비에 750에 카본일까지 들어간 거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보다 더 싼 거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자전거 브랜드를 보고 그리고 가성비를 본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걸 분명히 이상하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로터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는 160, 리어는 140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다른 이유는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160, 140을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고, 전 앞브레이크로 제동을 세게 하고요, 뒷브레이크로 조금 나눠서 감속을 한다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다운힐을 내려올 때는 뒤에가 너무 세게 잡히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아 합니다. 앞에는 160, 뒤에는 140 이런 식으로 보통은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정답이다는 사실 없고, 슈퍼6 에보 울테그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160이고 뒤에는 140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다. 프롤로그사의 디멘션이라는 모델이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롤로그 안장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생각보다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모양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여기서 특이사항은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다. 안장 엉덩이에서 오는 그 열감을 조금 더 공기를 순환시키고자 안장 가운데가 뚫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전사의 트라이맥스라는 인터널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로 타입이어서 잡았을 때 손목 파지감이나 이런 힘을 스프린팅을 치거나 힘을 세게 줬을 때 뒤틀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겁니다. 핸들바가 앞쪽을 향해 있어요. 이 모양 자체가 모양이 앞쪽으로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 리치를 조금 더 길게 사용하고자 세팅된 에어로 핸들바라고 봐주시면 되고, 잡았을 때 이 카본 결 무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좀 고급스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캐논데일의 가장 매력을 크게 느꼈던 게 앞부분 포크, 그리고 이 헤드 튜브가 뭐랄까 되게 날렵하게 에어로하게 생겼다. 이거를 보고 요번에 캐논데일 4세대 슈퍼6 에보가 되게 멋있게 잘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올해 디자인이 더 힘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포크 부분 보면 와, 이렇게 두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두꺼운데, 전반적인 큰 형상의 틀을 보면 앞부분은 크고 뒷부분 날렵하게 빠지는 그런 형태로 생겼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올라운더 에어로바이크잖아요. 좀 트렌드에 잘 맞춰서 디자인 설계가 된 모델이 아닐까. 캐논데일의 자회사인 할로우그램 휠셋이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리수는 45mm고요. 이 휠 전문 회사인 헤드라는 브랜드 있어요. 예전에 픽시 타시던 분들, 그리고 트라이애슬론 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잘 아실 텐데, 헤드 산발이 이런 거 되게 유명한 회사, 잘 만드는 회사 있었거든요. 헤드라는
헤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많이 설계를 하는 브랜드인데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헤드가 국내 수입사, 유통사가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캐논데일에서 주문을 해서 요거에 맞는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설치를 했다. 닛불이 안쪽으로 히든 닛불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뭐 모이고 쌓이면 많이 도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요 스피드 센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요 스피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캐논데일 앱을 사용하시거나 가민의 스피드 센서를 연동을 하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가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750만 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750만 원이 비싸냐 싸냐 뭐 이거에 대한 걸 논할 거는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자전거 금액대 바운더리가 너무 크기도 하고 소비자분들에게 좀 의견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자전거 시장 자체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신형 에보 4세대 입문급, 중간급, 최상급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등급 차이에 대한 이 퍼포먼스적인 차이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캐논데일 브랜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나누기는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제가 타본 결과로만 딱 말씀드리면 그 끝나누기가 그렇게 심한 브랜드는 아니다. 혹시라도 대전에서 캐논데일 궁금하시거나 또 제품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거나 매장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판매 전까지는 제품 보실 수 있으니까 매장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장 찾아주시고 들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